자, 1부에 이어서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하겠고요. 자, 공기업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 어떤 점들일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학생들 질문 지금부터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질문, 네. 푸른 나그네의 질문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제가 잠깐 읽어봤었는데 네. 이번 쌤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학력 스펙이 상상 초월을 할 정도로 좋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고 토익 점수도 최하 900 이하로 상당히 좋고 또 외국어도 3개 국어 이상은 기본이고 학교 다닐 때 전교 1, 2등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으며 대학교 가서도 장학금 받고 다닐 정도였고 자기소개서도 참고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쓸 정도로 문장력도 좋고 면접에서도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이 조리 있게 말 잘했겠죠. 경력도 상당히 많겠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감히 여기에다 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방송이어서 화는 못 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물어보신 거니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홍기찬 쌤부터 과감 없이 답해 주세요. 예.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취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의대가 있거나 안 그러면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고시 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요. 3개 국어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외교관 중에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말고 공기업에 지금 NCS 관련된 부분이 그다지 뭐 이제 학별이라든가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더 아마 크게 횡전게 될 거니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하기에는 본인 스펙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취업이 안 되겠지 네. 방패막을 찾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구직 활동을 좀 했던 스터디원들하고 좀 같이 조인해가지고 좀 뛰어보면 이 정도면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식의 생각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 민혁 쌤도 한 말씀 첨언해 주신다면. 이 질문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 잘하겠죠인데 일단 그래서 느껴지기에는 이분은 일단 문과생이실 것 같고요. 공대생 같지는 않고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구직 활동을 하려고 막연한 어떤 그쵸, 걱정을 그냥 하고 학생. 있는 그래서 학생 입장, 문과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은 들고 이분이 되게 이상한 분은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부분 맞아요. 저는 이분 말이. 그러니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펙이 좋은 분들이 입사하는 몇 개 특수한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인국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그러니까 관광공사 이런 데는 뭐 거의 코트라를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만 뽑고 경력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 이분 얘기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한전이라든지 다양한 훨씬 뭐 많죠. 연금공단 맞아요. 지금 채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또 다양한 탄탄한 공기업들 많으니까 이게 꼭 사실만은 아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태준 쌤도 첨언해 주세요. 예, 푸른 나그네님 혹시 이런 사람 알게 되면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제가 인성 검증한 후에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입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람 없고요. 예, 용기 내서 하십시오. 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어쨌든 우리 푸른 나그네님은 저희가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신감을 가지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죠. 전 뭐예요? 이게 한 줄밖에 없어요. 꺼멍아우님, 직무와 무관한 전공자로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짧고 굵네요. 아주. 짧고 굵습니다. 이거 이제 역순으로 우리 역순으로. 태용 쌤부터. 태용 예, 이 친구는 이제 지원 분야가 어디냐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원 분야에 없어.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공이 중요한 직무인데 내가 전공과 관련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원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NCS 홈페이지 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잘 정의해 놓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이고 지식이나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무엇이다 다 잘 정리돼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직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하고 연관이 꼭 돼야만 하는 직군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직군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정을 줄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이분이 이공계라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건 그냥 안 되는 공대생이라면 직무와 전공이 명확하게 매칭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자공학과가 아닌데 한전에 갈 수는 없고요. 내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과다. 그러면 아예 필터링이 되고 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공이. 다만 전공과 관련은 없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 또는 경력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지금 뭐 4학년이라든지 본격적인 취업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험을
또 쌓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공기업에 올인하시면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사기업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찬 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하는 직군은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 직군은 뭐 전공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뭐 학생의 지금 직무라든가 전공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상경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취업과는 저는 무관한 직과 전공을 쌓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올렸을 것 같으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영업 직군 생각을 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대생들 중에 공학이 좀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운 직군을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본인이 전공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역학이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본인의 또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전공을 뛰어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엔바이런? 댓글 엔바이런님 엔비런. 댓글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질문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기업의 분위기가 뭔가 조직 분위기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야지 정규직들에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NCS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또 인턴 혹은 계약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따로 NCS를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혁 쌤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딱딱하다?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사기업보다 훨씬 유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딱한 조직들도 굉장히 많고 의외로 CJ 같은 경우에 유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당이라든지 뭐 지주사 이런 데는 태동생 계셨던 데는 되게 보수적이고 정말 상명하복 이런 게 또 되게 강하고 이래서 모든 회사를 뭐 ENM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굉장히 그 친숙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니까 뭐 그리고 복장 자체도 자유로우니까 아주 유연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은 또 사업부들도 있어요. 뭐 방송 사업부라든지 이런 데는 또 위계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저는 판단하시면 오히려 공기업 가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퇴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NCS 시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기업 준비는 NCS가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뭐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도 중요하고 서류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입 장벽을 서류 단계에서 워낙에 낮춰놨기 때문에 필기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떨어뜨려요. 뭐 코레일 같은 경우에 한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인원을 또 면접까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NCS 시험 준비는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을 하실 수 있다면 득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양의 준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찬 쌤, 뭐 실제로 그게 어때요? 이게 이 친구 얘기한 것처럼 뭐 조직 분위기 이제 들었고 저희가 공기업 들어가기 전에 뭐 인턴이나 계약직 해야지 뭐 정규직 더 좋은 건지 뭐 유리한 이런 건가요? 거 실제로 공기업에서 인턴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그 해당 공기업이나 비슷한 공기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드밴테이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재학생도 보면 이제 공기업 인턴을 지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인턴은 그 인턴 생활 통해서 그 직원, 그 인턴 사원들이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공기업들이 인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해 놓고 뭐 특별히 시킬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턴을 했지만 뭐 거의 업무 자체를 못하고 과제조차도 미처 안 주고 그냥 거기서 너 취업 준비해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인턴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턴 이력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기대치를 갖고 무슨 업무 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할 이야기가 조금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인턴 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NCS 시험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G4 시험이라든가 현대자동차에 나오는 자료 해석이라든가 정보 추론은 우리가 그냥 통계청 같은 데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NCS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한전이라고 하면 그 한전, 송전, 배전과 관련된 코드 넘버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비슷한 업에서 경력을 쌓았던 친구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독해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직무에 좀 적합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을 보면 재학생들은 오히려 경력자들, 올드루키들이 또 이 시험을 제법 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용 쌤도 한 말씀 걷어주시죠. 예, 그 이게 변수,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조직 전체 문화가 어떻다 하더라도 매니저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CJ 지주사 말씀하셨지만 제 직원들, 제 팀원들은 굉장히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뭐 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매니저를 맞다고 누구 하겠습니다.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떠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직선으로 났다. 외국계 기업, 일반 우리나라 기업, 공기업 이렇게 났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상당히 공무원 쪽에 가까운 건 맞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알고 있던 선입견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변화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문화의 변화는 빨리 안 되더라고요. CEO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성된 그 조직의 문화는 빨리 그렇죠.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쪽에 가깝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업무 집중도라는 것에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IBM에 있었을 때 이제 한 50여 개 기업의 그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소부터 그 외국계 기업, 뭐 일반 그 인터넷 기업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그 경직돼 있고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고 상하 위계가 있고 갑 마인드가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갑은 이제 그 우리 파트너에 대한 갑 의식도 있지만 그 같은 직원들 내에서도 내가 더 윗사람인데 까라면 까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되게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NCS 공부에 대해서는 그 홍 쌤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공기업 쪽은 그 삼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쉽죠. 그죠? 좀 쉬운 편이고 대신 아니죠. 인시에스 문제 훨씬 더 어려워질 게 근데 많아요. 그 차이가 있다면은 용어들이 그 문제 나오는 용어들이 그 직무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직무 발생 상황 좀 고려하고 도표를 보여주더라도 실제 한전이면 한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표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인적성 준비하는 것에서 플러스 이 기업이 어떤 류의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탈스펙을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우리 구직자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이제 채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회사들 위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채용팀에 있을 때는 태용생도 그러셨겠지만 보통 채용팀에서 채용 유형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대졸 신입사원 공채 뭐 100명 그리고 그 경력직만 딱 뽑는 경력사원 채용 그리고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분들을 위한 또 채용 그러니까 각각의 전형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일을 바로 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들 지원해. 그러니까 대졸 신입 경력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그 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면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과거에 놀았던 학교라든지 학점 이런 거 안 좋더라도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나는 무조건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업이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이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능력을 얼마나 빨리 갖췄느냐, 빨리 내가 눈을 떠서 역량을 보유했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직을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쌓아가는 판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우리 구직자분들이 내가 신입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역량이 부족하시다면 사실상 공기업 입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민혁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건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친구하고 경쟁하면 내가 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블라인드라면 서울대가 이제 안 보이고 건대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내 건대 선배들. 한 2년 차 나보다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나의 앞자리를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건 어차피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쫑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지금 전자통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공기업 ICT나 통신 분야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실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알게 되면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분야에 취직하신 선배들도 없는 것 같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울지 네. 마시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웬만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화를 안 내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받는 거죠. 참 미련하면서도 바보 같은 짓. 제가 이제 문과생이라면 화를 안 냅니다. 문과생이라면 제가 진짜 뭐 건강보험공단 뭐 요양직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전자통신이면 내가 정말 하던 연구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 하던 프로젝트 관련된 걸 내가 할 텐데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모르겠다. 가보면 돼요.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가본다라든지 점심시간대라든지 한번 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채용 설명회도 있고 또는 지금 뭐 SNS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데 조금만 검색해 봐도 현직자들의 직무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가 돼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 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자, 기찬 선생님도 네. 우리 IT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어요? 전자통신으로 전공했으니까 회로하고 통신하고 같이 배웠을 거예요. 통신 분야라고 하면 공기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뭐 이동통신사. 그런데 이 통사들도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기지국 관련된 기술이 그다지 많이 투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적으로 그냥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메이커를 만드는 그런 제조사들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공기업 ICT도 그다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가 한성 같은 이렇게 국가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공기업이 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스코프를 좁히기보다는 민간 분야로 가는 게 본인의 전공으로 봤을 때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통신보다는 기본적인 회로 개념이 중요하니까 반도체라 하더라도 뭐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비메모리 사업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회로했던 친구들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전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패키징 모듈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거에는 기계를 많이 뽑았다고 하면 또 거기도 회로했던 친구들을 많이 데려가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구직 자체에서는 확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교수님들이나 뭐 학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컨택을 해서 전체적인 좀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조언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성 쌤 한 말씀 해주세요. 전자통신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그 이 ICT를 기반으로 이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곳, 이것이 자체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 관리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공기업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쪽에 많이 직무가 열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전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개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전력통신 쪽에 뭐 전력 제어 인프라라든가 송 배전하는데 전력 제어라든가 배전 지능화, 원격 검침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정보통신 쪽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결제라든가 모바일 오피스 뭐 이런 식으로 후선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이것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초점을 맞췄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그래요. 가지고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어랑매님의 어랑매님을 먼저 보고요. 네, 시간 먼저 남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거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두 곳을 퇴사한 이력이 있으신 분의 사연인데 경력사항에 이제 공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경력사항에 대기업 근무 경험을 적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민혁 쌤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지원자의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문과면 5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이제 공기업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봤던 사연들이 굉장히 초라한 거죠. 네, 앞에 뭐 인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랑 이렇게 대기업도 지금 보니까 영업하고 금융 쪽 또 직무도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했던 금융 쪽도 있으셨고 네. 또 선호하는 필드에서 있었던 영업 경력까지 있어서 정말 이런 채용하는 올드루키들이 사람은 많구나.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입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뭐 기재하셔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 직장에서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팀장하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연봉 때문에 내가 퇴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지방 근무가 싫었을 수도 있는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지금. 그리고 더욱더 이런 성향은 강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지금 몇몇 분들이 표정이 어둡네요. 그래 취업 준비생들의 이게 현실이다. 들이 네. 좀 진짜 긴장을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세훈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졸업을 비롯해서 제 주위에 채용하는 친구들은 올드 루키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예, 이 친구들 우리 그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기획서를 내는데 기획서의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비즈니스에 얼만큼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의 충성도에 굉장히 대한 의구심이군요. 그렇죠. 그게. 지속적으로의 방점이 많이 요즘에 찍혀요. 중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심나는 친구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안 뽑겠어. 이런 자세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우려는 돼요. 본인이 우려하는 바 저도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려가 돼요. 그렇지만 속이지 마시고 사실대로 적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방어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두 개의 경력이 다 합쳐서 만약에 6개월이 안 된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공백기에 대한 것도 이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대신 이제 내가 왜 이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직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직 사유 정리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이 조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게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침 새롭게 지원한 회사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야 라고 하면 우리도 안 뽑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 사유, 솔직하게 말하고 이직 사유에 대해서만 조금 그래요. 신중하게 그건 준비를 회사별로 하셔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모든 인사 담당자가 다 이렇게 김태형 쌤처럼 정말 자애로우시고 네, 정말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 정말 뽑기를 원하는데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직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만난 저희 현직자분도 여자분인데 4년 동안 벌써 4번째 직장이에요. CJ를 퇴사했어요 그날. 문제가 있는 네, CJ 헬스케어를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CJ가 지금 쉽지 않아서 자기는 빨리 결정해서 다른 외국계로 갔다. 그러니까 뽑는 사람도 결국에는 태정 쌤이 말씀하신 이런 조직 정착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업계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직원의 정착성이나 적응력보다도 조금이나마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지금은 좀 더 우선적으로 본다는 게 좀 안타깝긴 저도 한데 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저는 좀 구직자분들 좀 상대적일 수 있을 것 아셨으면 같고. 좋겠어요. 자, 네. 끝으로 네. 기찬 쌤이 정리해 주시면서 하고 나서 저기 그 별다방 드실 분 뽑아주세요. 예. 그 경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은 이번에 면접장 가서 어떻게 공격받았냐면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원분이 나중에 압박 막 하다가 이렇게까지 들어왔어요.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기업이 욕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에서 업무 잘 진행해야지 일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버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뽑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직 사유 논리가 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도 영업과 금융 쪽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 힘들더라. 그래서 공기업은 편안하더라. 여기 왔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행했던 금융과 영업 관련된 직무 지식을 활용해서 거기를 절대 깔아버리지 말고 배웠던 부분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역효과가 나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기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짧다. 저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 개인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바뀔 거냐, 직무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 다음에 해당 직무가 얼마나 변화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애매하실 때 뭐냐면 제 학생인데 현대자동차에 있어요. 근데 삼성 쪽에 면접장에 간 거예요. 현직자예요. 면접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너 오늘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나 마나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언가 상사와의 트러블, 그다음에 뭐 근무 강도의 어려움, 입사하면 여기서도 그런 문제점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들을 명확하게 고려해서 노출 수준은 어느까지 갈 거고 설득 논리는 어떻게 내가 체계화시킬 것이냐 이런 좀 이분은 그 준비를 기준 중에 하나가 또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렇게 좀 한 해보셨으면 가지 좋겠고요. 명확한 거는 네네. 짧게 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신입 구직자들은 긴장을 많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주변에 있는 이제
횡적인 경쟁이 아니야 구도가 종적이에요 이제. 네, 그걸 좀 명심하시길 바래요. 네. 그래요. 많은 자,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기찬 생각이 들고요. 쌤께서 이제 별다방 아메리카노 행운의 주인공. 저는 그 제일 처음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을 했던 푸른 나그네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구직이 처음이라 현자. 너무 힘내라고. 네,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뭐 취업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봐야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갖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겉으로는 알파고지만 마음은 또 마음은 따뜻한 또 인간이었어요. 따뜻하시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 나그네님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터의 김태성 강사님과 조민혁, 홍기찬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